자, 우리 이제 책에 보니까 195페이지예요. 원가법. 우리 실제 우리 감정평가는요, 3방식 각각의 방식마다 항상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요 세 개의 방식 중에 한 개가 매년마다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시험에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원가 방식과 뭐 있습니까?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있으면요. 이 항상 번갈아 가면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25회 때 시험 나왔어. 26회, 27을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가 수입 관원법에서. 자, 그 말은 결국 뭐 있으면 원가법이 이게 말로 시험 나오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요. 우리 평가가 매년 6개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보니까 이 중요한 건 우리 앞에 했던 가격 재원칙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식, 이제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또 뭐 있죠? 수익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할 게 2개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물건별 감정평가. 그다음에 가격 공시에도 있어요. 그 총 7개죠? 그죠? 7개에서 보통 여기서 한 5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운 좋으면 다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큼 이제 머리 아픈 게 뭐 있는가 하면 이런 건 분명히 할 만하거든.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개가 각각의 한 문제 시험 나오는데 고민하셔야 되죠. 많이 해보고 어떤 특정한 파트가 힘들면 뭐 있으면 힘들면 그냥 통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그 중에서 원가법부터 먼저 합니다. 원가법. 자, 원가가 뭐냐? 이런 게 원가예요. 쉽게 말하면. 요 분필이 있죠? 요 분필을 보니까요. 원가는 이 분필을 만드는 가격을 먼저 파악합니다. 해보니까 현재 분필은 자재비가 50원 들어가고, 노동비가 50원 들어가고, 토지 사용대가 50원 들어가면 가기 때문에 분필 하나 만드는데 150원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내가 현재 분필을 조금 사용했죠. 사용한 것만큼 이걸 감가를 하면 감가가 20원 정도 감가되어서 이 분필은 현재 그래서 130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는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공식이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요거 먼저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감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만드는 비용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건데, 자, 만드는 비용, 만든다, 조달, 비용이 돈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만약에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면요, 그때 지었던 건축비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지금 다시 만드는 비용을 쓴다고.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 해서 이걸 뭐랍니까? 번역 되겠죠? 다시 조달, 만드는 원가, 비용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만든 비용 산처럼 뒤에 감가해야 되죠? 감가할 때 감가 수정입니까? 감가 상각입니까? 수정인데 이때 산출된 시산 가격 제목이 뭐라고요? 적자는 이와 같이 적자니 다 더한다. 더할 적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공식은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가한 값을 뭐라 하냐고 이게 적산 가격인데 이 방식이 원가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개념을 들어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 말이. 그래서 항상 우리 감정평가할 때 뭐든지 시점이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시점은 무슨 시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왔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아직 뭔지 모르지만 문제에서 현재 시점 나오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우리 거기 있는, 우리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요약집에 있겠지만, 기준 시점 이외에 신축이나 건축이나 뭐 현재나 이딴 말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오직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만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비용인데, 두 번째 이 물건 만드는 비용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복제 원가가 있어요. 대체 원가가 있어. 요 두 개 개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노란 게 나옵니까? 이게 복제예요, 이게. 반대로 대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노란 게 없으면 빨간 게 쓸 수 있지. 이런 게 대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복제는 똑같은 자재를 통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이라고. 대체는 뭔가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걔하고 비슷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이 물건 만드는 원가를 파악한다. 이게 다른 말로 대치.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요령 요거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있죠. 무조건 효용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푸세요. 그래서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복제는 효용이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효용 없으면 전부 다 이건 복제라 생각하시라고. 거꾸로 대치는 뭐 반드시 효용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최신식 자재를 통해서 만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 이게 다른 말 대체 원가니까. 자, 그런데 얘는 같이 볼 게 뭐냐? 감가란 걸 장난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 종류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네, 물리, 기능, 또 뭐 있죠? 경제 감가. 따라서 이 말은 복제 원가는 물리, 기능, 경제, 감가를 모두 다 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뭐 있습니까? 대체 원가는 반드시 물리적 감가와 경제 감가하고 절대 이런 기능적 감가는 하지 못한다 이거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대체 원가 하나만 보시라고. 대체 딱 나오는 순간 뭐 있습니까?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 말 나오는 순간 대치고요. 절대는 기능적 감가는 안 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예, 세 번째 보니까 좋다. 이 건물을 누가 짓는 걸 기준할 것인가 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건물 지었을 때 건물 짓는 이 건축 배점 편차가 더 큽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었던 이 건축 편차가 더 큽니까?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편차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있으면 이건 건물 짓는 비용은 전문가한테 항상 뭘 줘야 됩니까? 도급을 줄 걸 가져, 무조건. 그러면 이럴 때 도급을 주었을 때 도급 건축업자들 일정한 뭐 있습니까? 이윤이 뭡니까? 있어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때 보니까 건물 짓는 건축비는 어떻게 산출하냐? 이를 산출한답니다. 그럼 건물 짓는 건축비를 산출할 때 정상적인 건축비를 산출합니까? 비정상적인 건축비 산출합니까? 그러니까 정상 같은 말이 뭐냐? 표준.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우리 집 지을 때 인허가 비용 들어가지. 인허가 비용 같은 말이 뭐냐? 부대비용. 이때 표준적 건설비는 순수하게 이 건물 짓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서 첫 번째, 우리 건물 지을 때 시멘트 비용 등이 들어가죠? 그런 게 뭐냐? 직접 비용. 두 번째, 사무실 등에 대한 운영 비용인 간접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있지? 누가 준 거 이거? 도급 준 거지. 얘 몫인 이윤도 뭐요?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현재 요약집 보니까요. 예, 밑에 그 주의해서 있죠? 당구장 표시 그만 하셔야 돼. 비록 건물주가 건축한 이 집이지만요. 반드시 도급 건축이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개발 이윤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21번 문제 풉니다. 21번. 오케이.
21번. 키워드를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제조달 원가는 항상 무슨 시점 써야 되지? 기준 시점이 절대 이 말 대신 현재나 또는 신축, 건축 등등은 절대 쓰지 마라. 자, 2번 갑니다. 예, 항상 누가 짓는 걸 근거로 합니까? 무조건 도급, 건축한 걸 기준합니다. 어떤 누가 짓던 게 없이.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합니다. 자, 뒤에 쭉 보니 뭐 나와 있습니까? 키워드. 효용 나와 있지. 나온 순간 무슨 원가? 대치원가. 다시 3번 갑니다. 대치원가는 제조달원가 산정할 경우에, 자, 얘는 한 개만 하시면 돼. 절대 뭐는 못한다. 기능적 감가만 못하지. 그 외에 나머지 감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 하시고요. 다시,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제조달원가의 수급인의 적정이윤. 자, 잠시만요. 수급인의 적정이윤 같은 말이 도급, 건축업 제목입니다. 수급인의 적정이윤 같은 말이 개발이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윤 나눈 순간 전부 다 이게 얘 몫이에요. 도급, 건축업 제목이라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도급, 건축업자 몫은 표준적 건설비 속에 포함시킵니까? 부대 비용 속에 포함됩니까? 그지?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표준적 건설비에 개발이윤 포함되어진다. 부대 비용 이겁니다. 인허가 비용입니다. 이거는 인허가 비용. 그렇게 마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내용 다 끝난 거지. 끝났는데 장난칠 게 뭔가 하셔야 돼. 얘는 이거 외엔 장난칠 게 없어. 문과 딱 거기는 5개. 그 내용만 딱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장난칠 때 이런 거 장난친다 이거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예, 두 번째 가보니까 이제, 자, 요거 할 거예요. 감가 수정할 감가 수정.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알고 있어요. 감가 수정과 상각은 분명히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감가상각은 대부분 다 회계학에 쓰는 방식이고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정평가. 자, 얘도 크게 이제 4개만 보시는데 아마 이런 거요. 원가법이 말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로 시험 나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얘는 무조건 시험 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원가법이 딱 나눈 순간 이건 지문상 떠야 된다, 항상. 그러면 첫 번째, 자, 기초부터 이건 암기하시라 안 되면. 자, 상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감가상각 어떻게 하냐면요. 요 건물 짓는 비용을 1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건축비 있지. 그걸 가지고 감가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회계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비용, 이게 뭐지? 취득. 이거 장부상 있지.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할 때 장부 가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지만 감가수정은 이 건물로 비록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때 지었던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언제요? 시점에 다시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제조달원가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제조달원가.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내용연수를 뭐 쓸래? 내용이 자꾸 그냥 대충 암기하지 말고 있죠. 이 건물 사용된 연수, 향연수. 어떤 연수를 할 것이 하는데, 그럼 회계는 곧 이건 세법. 세법이요. 세법에 정받다 보니까 이건 뭐요? 법률적 명사입니까? 거꾸로 감정평가는 반드시 실제 쓸 수 있는 연수,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만요. 내가 차를 샀는데요. 법률상 10년 되면 이 차 폐차 처분하는데. 차 샀는데. 자, 그런데 실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30만 킬로를 타면 이건 무조건 폐차한다. 이게 뭐냐? 실제 쓰는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딱 경과되니까요. 1년 경과되니까 5만 킬로를 탔답니다. 5만 킬로. 자, 한번 따져볼게. 경제상행 30만 된 폐차 처분하죠. 매년마다 5만 탄다 가정했을 때 몇 년 후에? 6년 후에 얘는 폐차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법이란 말과 경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법이에요. 비록 경제상에서, 즉 실제 30만 되면 이 물건 폐차 처분했는데 법률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하는 게 법이에요. 경제는 실제 탄 연수 중시되다 보니까 요 기간 딱 되면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감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차이야. 그러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는 방식은 둘 중에 누구예요? 일치하는 거. 예지. 얘는 뭐예요? 법이란 것은 중간에 이 물건이 소실되어진다 하더라도 법률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게 법이고 실제 감가에 일치하는 게 경제. 따라서 이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는 방식이 누구라고요? 일치하는 방식이 누구죠? 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자, 목적을 보시는데, 자, 보세요. 이 회계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물건 1년 탔지. 타면 1년 동안 얼마 감가됐니 이걸 파악하는 누구냐? 회계야. 거꾸로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남았네. 남아있는 연수를 중시하는 게 이 감정평가라고. 그러니까 회계는 이미 사용되어진 연수가 분명히 중시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 현재 보니까 회계는 너 얼마 감가되었다. 이거 파악할 목적이야. 거꾸로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 남았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 된다. 이거 파악할 목적이 여기 다른 말로 감가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 목적이 보니까 회계는 이미 감가된 액을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취득원가에 대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감가할 것인가 비용 배분이 목적이지만요. 거꾸로 뭐 있으면 감정평가는 남아있는 가격이야. 앞으로 사용된 연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가격.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존 가격 파악을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관찰 감가를 갖다가 관찰 감가법을 인정할래 말라는 인정할래 말래. 그리고 관찰 감가 뭐예요? 그냥 번역해. 평가사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 후에 감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번 따져볼게. 법은 10년간 쓰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가 몇 킬로 탔냐 이 중요합니까? 의미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짜만 딱 세우면 된다고. 그죠? 굳이 와서 확인할 필요 없다. 이건 관찰 감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탄 킬로수가 중요합니까? 연수가 중요합니까? 킬로수지. 그럼 무조건 와서 뭐합니까? 확인해야 되지 이거. 그런 결과 관찰 감가가 인정되지 않는 게 회계이고 반대로 관찰 감가가 인정되는 게 감정평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아까 감가 요인이 물리, 기능, 경제죠. 자, 이 말입니다. 재밌는 건 물리와 기능 감가는 둘 다 할 수 있어. 둘 다. 보자고. 자, 우리 보통 회계는 동산 등에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 물건 껍데기 하지 발생할 수 있지. 껍데기. 이게 물리 아닙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 부실한 게 있을 수 있죠. 이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리 기능 둘 다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경제 감가를 할래 말래가 중요하다고. 자, 이 분필은 여기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동산 등은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경제 감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 거꾸로 부동산은 주변 환경이 상업일 때, 주거일 때 내 땅값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경제 감가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감정평가는 물리, 기능, 경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계는 뭐 있습니까? 동산 등에 쓰다 보니까 이건 경제 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밑에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럼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감가 가지고 장난치면 실제 감가, 관찰 감가, 경제 감가 있을 때 이놈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전부 다. 응? 거꾸로 뭐 있습니까? 얘는 전부 다 뭡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 우리 감가 요인 좀 정리해 볼까요? 감가인. 자, 감가인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물리 감가 또요. 그죠? 자,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감가는 이거 묻는 거죠. 이 건물에 보죠.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있죠. 보니까 주로 뭐냐 있습니까? 마모, 파손, 손상, 노후화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물리 감가. 두 번째,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가 문제 있어. 여기 무슨 감가요? 기능이죠. 우리 학원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들. 그래서 얘는 주로 볼 게 뭐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연출 나오면 이거 장난치거든요. 설계나 설비 나오지. 또 형의 구식화. 주로 이걸 장난치기로 있어, 문제가. 응? 형의 구식화, 설계, 설비, 분량 등이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 보통은 장난 이 말을 많이 쓰게 돼 있다, 실제 시험에서. 그 다음에 경제는 이 말하니까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 따지는 거지. 그죠? 환경 따질 순간 환경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감가에. 그런데 조심할 거 한 개 더. 자, 대지 면적은 5만 평인데 건평은 10평. 토지 건물 어울립니까? 이게 무슨 감가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응? 경제?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비록 법률상인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학에서는 복합 부동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따라서 이건 내부상 문제야. 그래서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건 반드시 기능감가라고. 우리 학원 보니까 밑에 저기 주차장 부족하지? 부족하죠? 이거 무슨 감가? 거기 기능이 기회. 거기 기능적 감가라고. 그러니까 토지 전체 저기 쌓여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기능 감가입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세 번째 갑니다.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자, 감가 수정 방식이 있는데, 자, 얘는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요. 자, 우리 요약집에 어디를 먼저 가는가 하면 여기 잠시 가보자고요. 이걸 제가 빼버렸네. 자, 일단은 요 지문과에 할게요. 어디 보신가 하면은 저기 있네. 자, 우리 문제에서 요 문제 잠시 가볼게요. 오케이. 44번의 디귿번. 44번의 디귿번요. 자, 거기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감가 수정요. 자, 감가 수정 본이 뭐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죠? 디귿번에 감가 수정할 때 뭐요? 내용 연수를 표준을 한
정액과 정률법과 상환기금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함이 원칙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일단 그 문구를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이제 원칙은 무슨 방식이에요? 뭐에 따라서? 내용 연수에 따라 함이 원칙이라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아파트 40평 있는 둘 다 A 801, 802호가 있습니다. 둘 다 10년 경과됐어. 그 10년 경과된 그 사용 연수로 가지고 감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 중에 뭐 있습니까?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게 뭐야? 정액법, 정률법도요. 상환기금법이 있다. 자, 사실은 그 뒤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조문상. 지금 이제 우리 거기 법조문이 지금 없는데, 자, 법조문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내용 요소에 따라서 정액과 정률, 그다음에 상환기금을 쓴다. 다만, 이 경우에 물리기능 경제 감가를 하되 관찰감가법 등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써놨어. 이 말은 뭐예요? 이 방식을 하면 원칙인데 다만 이 방식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요. 관찰감가 등을 쓸 수 있다 써놨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말 하셔야 되죠? 관찰감가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해법이 있고 또요? 시장추출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특히 맨 먼저 할 게 뭐냐? 요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즉,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간단히 봤을 때. 자, 우리 문제 보니까 어제 보시는가 하면요. 22번요. 22번처럼 시험 나올 수 있어.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 시험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말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주 간단한 식으로 충분히 그 시험 낼 수 있으니까. 그 참고로 거기 있는 잔여법은 뭐 있습니까? 수익환원법에 쓰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 쓰고 있는 공식인데 나머지는 전부 뭐 있습니까? 감가수정 방법이라고요. 자, 이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여러분 요거 마시면 돼. 앞으로 상환기금법이 나오면 무조건 지문상에 이런 말이 들어와야지 상환기금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상환기금은 반드시 이자가 존재한다. 복리이자가 존재한다. 복리란 말 뜻이 뭐예요? 복리. 이자를 더한다. 이 말이 축척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일본 신경은 축척이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상환기금.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상환기금은. 다만 중요한 것은 정액과 정률법에 대한 개념은 좀 정확히 아시고요. 자, 정액과 정률은 물을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가보자고요. 정액법, 여기 볼래요?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감가액이 같대, 동일하대. 무슨 법? 정액법이죠. 정률은 동일한 비율로 감가하는데 남아있는 가격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이 결국은 동일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감가액이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률법인데요. 개념 이거 아시면 되죠? 감가액이 항상 봤을 감가액이 얘는 뭐합니까? 동일하죠. 얘는 뭐합니까? 점점 감소하죠.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고. 감가 누계건요. 감가된 게 매년마다 감가된 게 누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정액법은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누계되니까 이게 직선형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나 반대로 정률은 뭐 있습니까? 누계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결과 이게 곡선형태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요, 정률법과 정액법 잘 구분하시는데,
예, 항상 둘 다 뭐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뭐합니까? 커지지. 비례하여 증가되는데 잘 보실 게 정률은 정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곡선, 비례지. 그냥 정액은 직선이지. 여기에 뭐요? 혼돈하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용 꽤 많습니다, 사실은. 자,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23번 갑니다. 23번. 1번 가볼게요. 자, 1번. 취득 원가 비용 배분은 감가, 상가. 그 다음에 재조정권 뭐 감가, 수정. 앞뒤 바뀐 거지? 2번. 관찰 감가는 평가사가 와서, 그죠? 직접 관찰한 여기까지 맞지? 자, 물어볼게, 이제. 우리 학원 보니까 뭐 있습니까? 계단이 좀 복잡하죠, 그죠? 이거 분명히 감가 맞거든요? 근데 5명의 평가사 왔어. 와서 그걸 확인했어. 그래서 그 결과 감가된 액이 다 같을까? 다 같을까, 그냥? 다 틀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관찰 감가의 가장 큰 장점은 대상 분명히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주관성이 크다. 두 번째. 하나 더. 보세요. 천정 안에는 보여?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가 못하는 특징이고요.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관찰 감가는 주관성이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가 못한다. 이 특징 아시고요. 자, 오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그 말 쭉 보시고요. 자, 잠시만요. 이제 정리해 볼게.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우리 현재 보니까 801호하고 802호 아파트가 있어. 802호가. 둘 다 보니까 지어진 지 10년 경과됐답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라면 결국 뭐, 둘 다 몇 년이지? 10년 감가되겠지. 그거 똑같이 감가된다, 이게. 내용 연수하시면. 근데 실제 있죠?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지만 이 관리 상태 같을까, 이거? 다를 것 같아, 분명히. 관리 상태는 다르면 분명히 가격 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이 방식을 통하면 가장 큰 맹점은 똑같은 연습은 똑같이 감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관리 상태가 다르지만 이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얘랑 같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들을 보내서 만드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그 값을 더 정확히 파악하라는 거 말뜻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말이 말뜻이 동일한 내용 연수일지라도 관리 상태 등이 달라지만 실제 이 물건 가격도 달라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용 연수가 적정하지 아니하면 관찰 감가 등을 통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쓸 때. 자, 그 다음요. 예, 자, 4번 갑니다. 정율법은 영감 감가액이 체감합니까? 일정합니까? 정률, 체감, 정액은 일정하다. 자, 5번요. 인권적 주변 환경이지. 무슨 감가? 경제 감가. 설계, 설비 무조건 뭐? 기능적 감가. 자, 24번 갑니다. 이런 문제 풀 때 24번 풀 때 있죠. 우리 그 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늘 다 버린 거 아닙니다. 자, 밑에 1번 가볼게. 1번 기억나 있지. 기억 가보자고. 취득 가격 회계지. 그 다음에 재조정가 뭐 있습니까? 이 감정평가지. 기억 맞는 거. 그러면 기억이 있는 게 1번, 2번, 5번이야. 자, 그다음 니은 나 있지. 니은 가볼게. 관찰 감가 인정 누구? 인정 감가 수정. 인정 안 하는데 회계지. 얘 틀린 거지. 그 니은 없는 거. 답 5번이잖아. 어쨌든 니은 없어야 될까 하면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귿번 가볼게요. 디귿번 정률법은 첫해 감가액이 크죠.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감가액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미열번 잘 보실게. 자, 여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 감가상각은 감가할 때 물리와 기능만 하지 경제 못할 거 아니야. 얘는 반드시 뭐 있어요? 이 감가수정은 물리, 기능, 경제 못한다. 그거 묻는 문제가.
그러면 삼각과 수정을 구분할 때 경제, 감가 있냐면 확인해야 되지. 경제가 있으면 수정이고 없으면 삼각이고, 그죠? 그 다음 미연번 감가 수정할 때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뒷장 갑니다. 25, 26 그냥 그대로 전 통과할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럼 우리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21번부터 24번까지 정리해 보니까 요거 한강이 다 물었네, 문제가. 그죠? 여기까지 다 물었어. 그래서 사실 우리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이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할까 말까. 만약에 나보고 진짜 공부를 딱 한 개 말하면 저는 무조건 이해합니다. 어디 있지? 요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저기 있는 문제 중에 다 몰라도 한 개 말고 있습니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응? 이런 걸 틀린다고 가장 내기 쉽다고 사실 이 지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지? 요거 두 개 장면 분명히 칠 거라면 내용에서 뭐 다른 거 없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틀린 점 낼 수 있는 이유밖에 없다는 문제에서. 하여간 자 그런 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려고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우리 요약 집은 쭉쭉 넘어가서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예, 저기 있는 202페이지로 흘러갈 202페이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기본 마인드 뭡니까? 옆집에서 매매되어진 물건이 5기면 내 물건도 5기다 평가하는 방식이죠.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부동산과 아주 유사하게 매매된 사람을 선택하지 내 물건과 다른 건 절대 선택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꼭 아실 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택 기준, 이 순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례 선택 기준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사례만 선택하지 네 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선택하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에 대한 제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가 뭐죠? 사정보정. 두 번째 시가 뭐죠? 시점 수정이지. 자, 일단 요거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사정보정이란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사정보정. 자, 첫 번째 말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 요 대상 부동산이 2016년 6월 26일 현재 시점에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잘 알지만 2016년도 6월 26일이 여기 무슨 시점이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에요. 그죠?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사례 부동산이 자 사례가 보니까 사례는 당연히 과거에 매매된 사례죠. 그래서 이때 사례가 크게 세 개 있어요. A 부동산, B 부동산, C가 있는데 여기 매매된 걸 보니까 얘가 10억, 11억, 12억에 매매되었습니다. 만약에.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10억에 매매된 거, 이건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예요. 이건 자기 동생한테 매매한 거, 동생한테. 이거 하여튼 이건 누구한테 매매된지 모르겠어, 이거는. 자, 일단 그렇게 이따 가정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사례 선택한 다음에 A, B, C 뭐 선택해야 됩니까? A죠? 근데 여기 있는 B는 분명히 이건 비정상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알아보니까 이게 10억 5천에 매매된 게 정상인 걸 파악할 수 있대. 그럼 여기 B 선택할 수 있습니까? B는 얼마인데 그러면? 10억 5천이죠. 자, 다시 할게. 중요한 건 사정보정 의미를 아시라고. 사정보정은 과거에 매매된 게, 당사자가 매매된 게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한다, 보정한다, 수정한다. 이게 사정보정이에요. 그 여러분 알 건 뭐예요? 항상 알 것은 뭐예요? 사정보정은 싸게, 비싸게, 고가, 저가로 매매된 건 좀 사정보정입니다. 그 개념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원칙은 선택할 때 A를 선택하되 B도 선택할 수 있죠. A가 정상가격인데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리 거기 있나 뭐 있으면 설명되어 있지만 대표성 있는 사례라고 씁니다. 이걸. 자, 우리 202페이지 있을 거예요. 사정 보정 가능성에서.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례는 반드시 이건 정상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자, 예외가 있죠? 그거 뭐라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대표성 없는 거지, 이거. 정상 아니, 이거? 대표성이 없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 가능하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보는가 하면요. 29번. 29번. 문제 29번요. 거래 사례 비교는 가장 잘 된 문제가 29번 문제예요. 자, 29번에 4번. 4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래 사례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또는 개별적인 동기에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이게 사정보장 한다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격이죠. 그래서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 했어요. 이 말이 맞으면요. 잠시만. 이 말이 맞으면요. 무조건 요거만 선택해야 돼. 그지? 끝에 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 수 있다 맞아 없어? 근데 이어야 한단 말은 그게 뭐 있어? 무조건 이것만 선택할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으면 항상 봤을 때 원칙은 대표성 있는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하되 만약에 비정상적인 사례일지라도 즉 대표성이 없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하면 선택할 수 있다. 이걸 가시라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시점 수정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근데 얘들을 보니까 매매된 게 얘가 언제 했는가 하면요. 2013년도 5월 20일 날 매매된 거예요. 이게 무슨 시점?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2013년도 5월 20일 날 매매된 10억이 2016년도에 있는 10억과 화폐 가치가 같아? 다르지? 그럼 여기 있는 2013년도에 있는 화폐 가치를 2016년도의 가치를 조정, 만들어 보니까 이 값이 얼마 되면 14억이 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이게 뭐라고? 시점 수정이지. 그러니까 시간적 유사성한 거예요. 그럼 자, 중요한 건 시점 수정, 이거 보세요.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을?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격을 무슨 시점? 기존 시점 가격을 만들어주는 게 시점 수정이라고. 그러면 중요한 말이 이거죠. 자,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떻게? 기존 시점 가격으로 만들어주는 게 시점 수정이다. 이 말 아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13년대에 있는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이 이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이틀 전에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어느 게 정확합니까? 그래서 될 수면 사례는 뭐 있습니까? 최근 사례가 즉 기준 시점과 유사할수록 그만큼 효과는요 좋다는 거죠. 자, 요 질문 합니다. 자, 요 질문 갑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 27번에 3번, 4번. 27번, 3번, 4번. 요게 시점 수정입니다. 자, 3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에? 거래 시점의 가격, 무슨 시점? 절대 현재란 말씀 안 된다, 이거요. 기준 시점 가격 정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사례는 기준 시점에 가까울 수 좋은 거지. 이걸 한 번 더 정리한 게 29번에 2번. 29번 2번. 시점 수정 가능성은 시간적 유사성을 말하는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일수록 뭐 있습니까? 좋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얘는 결국은 장난치 요거 다른 거 없다고. 그 다음, 자, 지가 뭐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물건 선택할 것. 자, 우리 앞에 보니까 지역 분석에서 무슨 지역이 있었죠? 제일 넓은 지역. 오케이. 동일 수업권 내의 무슨 지역? 또는 유사 지역 물건 선택해야 된다. 자, 이 말 같은 말. 29번에 1번, 3번. 29번에 1번, 3번. 여기 지역 분석. 가보자고. 자, 29번 1번. 인간이나 유사 지역 또는 동일 수업권 내에 있는 사례 선택해야 한다 이거죠. 같은 말이 뭐냐? 3번.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유사성 있는 지역 내 소전 거래소를 선택해야 된다. 맞는 거지? 그죠? 그 두 개 지문이 다라고 이게. 그 다음. 자, 마지막 갑니다. 보세요. 걔는 뭐의 약자지? 자, 물어보자고요. 이 말 묻는 거요. 나 현재 분필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사례 등을 선택할 때 지우개 선택했습니다. 같은 물건이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럼 결국 뭐요? 항상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물건 선택하라 이 말 아닙니까? 같은 물건. 그러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지. 자, 같은 말이 뭐냐? 29번에 5번입니까? 예. 29번에 5번. 핵심이 뭐요?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야. 뒷말 알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29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핵심이. 그죠? 1번과 3번은 지역 분석, 2번은 시점 수정. 29번에 2번보다 더 깔끔한 게 27번에 3번과 4번이 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4번이 뭐죠? 사정 보정이지. 그죠? 5번이 뭡니까? 29번에서 5번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요게 지금 중요하거든. 만약에 사례가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에 요 말 하셔야 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묻는. 이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사례 부동산입니다. 같은 지역이지. 요 건물 대상, 옆에 건물 사례야. 같은 지역 아닙니까? 같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냐고? 없을 거네요. 근데 유사 지역은 같은 지역은 아니지. 비슷한 지역이지. 그 비슷한 지역은 분명히 지역끼리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네,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는 꼭 뭐 있습니까? 지역 요인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만약에 잠시만요. 사례가 대표성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정상 가격이라면 사정 보정할 필요 있어? 이 말 꽤 중요합니다. 사정 보정할 필요 없더라. 이 대표성 있는 것, 즉 정상 가격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산정된 건 이 자체 정상입니다. 이럴 땐 절대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내용 풉니다. 문제 갑니다. 자, 28번. 28번 그냥 가볍게 가세요. 항상 공부할 때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있어요? 무조건 27번에 저기 있는 3번, 4번, 29번에 1, 2, 3, 4, 5번만 기억하시라고. 자, 28번은 1번 갑니다. 매도자의 친척이 매입한 사례지만 정상 가격 대비 10% 저가로 매매된 것에 대한 근거 파악된대. 이 말은 정상 가격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말은 사정보증 가능하다는 말 뜻입니다. 2번.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후면 토지가 정상보다 비싸게 매매된 건데 이에 대한 근거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정보증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요. 거래 가격을 분할하여 직업필로 약정된 거래사가 이에 대한 근거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뭔지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잠시만요. 자,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가 매매 계약서에 보니까 둘 다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근데 A는 보니까 잔금, 바로 잔금 치르면서 뭐 현금 1억 2천 준 거예요. B는 보니까 현금을 우선 6천을 먼저 주고 1년 후에 현금 6천 주겠대. 이 같은 거냐? 같은 거 이거? 비록 계약서는 똑같이 1억 2천인데 다른 거지 이게. 결국은 1년에 6천 준다 이 말은 이 값을 현재 가치까지 만들어야 되지. 분명히 다른 값이요. 이런 거에 대한 파악할 수 있대. 이 말은 뭐야? 사정보증 가능한 거예요. 말 뜻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필요 없고 다시 3번. 평가 대상 부동산과 가장 유사하고 이 말은 뭐야? 물적, 즉 개별 요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래 가격과 거래 내역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정보증 가능합니다. 근데 뭐만 됩니까? 시점 확정 안 돼 있대. 이 말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만 선택하지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산 문제는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33번 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항상 이거 아셔야 돼.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봐볼게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땅이 있으면요. 현재 A, 자, 땅이 이렇게 4개, 6개 필지가 있어요. 자, 필지가 있는데요. 여태 여기 있는 6번, 지번 6번에 있는 땅값은 토지 가격을 지금 평가할 목적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요 지역에 있는 뭐 있습니까? 표준지를 먼저 씁니다. 표준지를. 땅은 무조건 표준지입니다. 선정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의 표준지가 누구냐? 지번 2번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가 보니까 제곱미터 100만 원 돼 있어요. 100만 원. 그 여기 있는 요 사를 통해서 내 땅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뭐야? 다른 말 거래사례 비교법이 사실은. 그러면 우리 거래사례 비교는 반드시 순서가 있지. 요와 같은 순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중량이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표준지랑은 이 자체 정상 가격이지. 정상 가격이다 보니까 절대 가셔야 돼.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평가할 때는 사정보증은 절대 못 써. 이걸 아시라고. 왜냐면 공시지가 자체 벌써 이 자체가 뭐 있어? 정상 가격이다 보니까. 저기 있는 순서 빼고다 뭐 있습니까? 자, 순서 가볼게. 편의 선정했어. 그 다음 뭡니까? 시점 수정. 그 다음요? 이런 순서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 표준지를 쓰는 얘하고 서로 비교한다. 이 말은 벌써 다른 말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이게. 그죠? 자,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에 있는 요 순서 좀 기억을 하시라는 말 뜻이. 자, 그러면 얘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문구 하셔야 돼. B장 갑니다. 자, 45번에 1번. 나 같으면 이거 장난친다고요. 무조건. 45번에 1번.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토지를 감정할 때 여기 보세요. 이 말. 요걸 기준을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벌써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지 이거. 인데 이거 보세요. 우리 할 때 시점 수정해? 해? 지역요인 비교는? 개별요인 비교는? 자, 그럼 얘는 장난칠 게 뭐냐? 항상 1번 보니까 끝에 시점 수정이 있지. 그 말 대신 사정보증이 들어와. 무조건. 틀린 말로 써. 왜?
절대 우리 공시지가 할 때 뭐는 못 쓴다. 그렇지. 그러니까 장난처럼 사정보증 한단 말에 분명히 들은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나오는 순간 다른 거 보지 말고 사정보증이 있냐 없냐 확인해서 있으면 틀린 거야.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런 건 충분하게 장난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절대 사정보증 이외, 뭐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다 통용돼. 상관없지만 사정보증은 절대 안 된다. 공시지가에서. 그래서 공시지가 말 딱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사정보증 딱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자, 일단 걸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수익환원법 보시기 합니다.